네, 안녕하세요. 데이빗 킴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팟캐스트인데요. 여러분께 진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려드리려고 대본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바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먼저 제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가 뭐냐면 기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해요. 저랑 반대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건성 피부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서 여드름도 좀 자주 났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코랑 여기 턱 부분에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사춘기 때는 이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드름을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사실 한 중학생 때쯤부터 화장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쓰고 하다가 지금 이제 30대가 돼서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수할 때는 지금 저는 천연 비누를 쓰고 있고요. 제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이 많이 나와서 세수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여드름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비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나서는 먼저 이 앰플을 바르고 있어요. 이게 앰플이 물보다는 좀 끈적끈적해서 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세수를 하고 나면 이걸 먼저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거 앰플을 바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저 같은 지성 피부인 분들이 되게 고민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 피부 분들은 특히 크림 같은 거, 보습제를 고를 때 되게 깐깐하게 골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 피부인 분들은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름기가 많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또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가벼운 걸 바르면 보습이 제대로 안 돼서 또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은 적당히 보습도 되면서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은 그런 보습제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꽤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화장품들은 제가 광고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세수를 하고 나서 앰플을 바르고 그리고 크림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거의 항상 선크림도 발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외선 있잖아요. 햇빛이 피부를 노화시켜요. 그러니까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천천히 늙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웬만해서는 거의 매일마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바를 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선크림 자체가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발라도 되면 안 바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자주 바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앰플, 크림, 선크림까지 바르면 이제 저는 평소에는 피부에 바르는 게 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건조함을 느낄 때는, 날씨가 건조할 때는 바디로션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10대, 20대 이럴 때는 기름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몸 피부도 따로 건조함을 느낀 적도 거의 없고, 그런데 확실히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건조해서 막 특히 겨울 요즘 같은 때는 막 건조해서 가렵고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건조함이 좀 느껴져서 이렇게 건조한 부위에는 바디로션도
같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는 2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2개예요. 이렇게 2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알고 계시는 립밤, 입술 건조할 때 바르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바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건조하거나 할 때 립밤을 자주 사용해주고 있고, 이게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성 피부라서 아직도 기름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사춘기 때보다는 기름이 훨씬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다른 분들보다 여기 코 같은데 기름이 훨씬 많이 나와서 항상 하루에 한 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오후 한 3, 4시쯤 되면은 기름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기름 종이를 가지고 기름을 꼭 한 번씩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종이를 제가 왜 맨날 가지고 다니냐면, 기름 종이를 썼을 때가 기름 종이를 안 썼을 때보다 코 쪽에 뭐 여드름 같은 거 나는 횟수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름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름 종이를 고르실 때도 완전 필름형으로 된 필름처럼 생긴 기름 종이가 있고, 이렇게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처럼 생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이처럼 생긴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름 종이가 일반 필름처럼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비닐 느낌으로 돼 있는 그런 기름 종이는 피부에 필요한 수분까지도 다 뺏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가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화장품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좋은 거 아세요? 제가 말하는 너무 많이 바른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화장품 개수를 너무 많이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앰플이랑 크림 이렇게만 바르고 끝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스킨, 완전 물처럼 돼 있는 토너라고도 하죠. 토너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앰플 바르고, 그리고 위에 뭐 크림 하나 또 바르고, 또 다른 크림 또 바르고, 또 아이크림을 눈에 또 바르고 하면서 막 화장품을 막 5, 6, 7개씩 이렇게 바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피부에 그렇게 좋지 않대요. 이건 제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죠. 그 보습제 같은 것들, 보습을 목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들을 한국에서는 기초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초 화장품들의 목적은 피부에 보습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발랐는데도 건조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뭔가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방어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발라서 이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발라서 편안하게 그냥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끔만 유지해주는 게 오히려 피부 건강에 더 좋다고 하네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첫 번째 팟캐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듣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또 알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올리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주제들이나 다양한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시계 같은 것도 좋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이야기를 조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재미없을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듣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저한테 알려주셔야겠죠? 아무튼 네, 오늘 첫 번째 팟캐스트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 앞으로 더 많은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한국어를 듣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한국어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